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31일,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올해가 이제 5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번 주, 5월 달이 이제 연휴가 마지막에, 부처님 오시나라고 맞물려서 5월달에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자, 어제 뉴욕장 골드는 상승했고 실버는 보합입니다. 골드의 상승 내리는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실버 역시도 보합장 흐름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래간만에 3일장이 정상적인 이제 지수가 나오기 시작을 그래프가 나오네요. 차트가 나오는데, 어쨌든 어제 등락은 좀 심했습니다. 아시아장에서 크게 하락했다가 런던장에서 반등을 해서 뉴욕장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다가 또 하락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골드는 상승이고 실버는 거의 보합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 합의안에 관련된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은 약간 혼조스러웠습니다. 왜 혼조스러웠느냐? 어제 이제 양당 공화민주당에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어로 뭐 표현하자면 국회 이제 운영위원회겠죠. 거기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이 통과가 돼야 본회의에다가 표결을 시키는데, 운영위원회 쪽에 일부 공화당의 공화당 의원 쪽에서 반대 의사 목소리를 크게 냈죠. 민주당 쪽에서도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발언이 어제 나오면서 시장이 좀 혼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찬성하는 표가 많다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등락이 어제 좀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시는 좀 혼조스러웠고, 전반적인 어떤 부분은 합의한 대로 표결될 가능성이 많다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전반적인 어제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이 온수당 지금 1959불 32센터, 1g당 62불 99센터, 1kg당 62,993불 55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 5천원, 내가 팔 때가 30만 5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465만 4천원, 9,465만 4천원에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트로이 온스당 23불 19센터가 지금 현재 실버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됐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30원, 내가 팔 때가 3,22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9만 4천원, 119만 4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일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어제 월요일은 거의 보합장이었고, 어제는 등락이 심했죠. 골드 아시아장에 하락했다가 바닥을 한번 보고 계속 뉴욕장 끝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또 골드는 상승을 했고, 그 흐름이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버 같은 경우 또 어제 등락이 좀 심했죠. 아시아장에서 크게 떨어졌다가 런던장에 또 뉴욕장 초입에 올랐다가 하락을 해서 등락이 어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보합장 어제 아침 수준과
흐름이 비슷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차트를 보더라도 실버는 이틀 3일 전에 상승을 해서 우횡보 보합장을 끌고 가고 있고, 골드는 어제 상승을 한 어떤 부분이 충분히 보여지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바닥은 벗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락은 꺾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실버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상승을 끌고 가지 않겠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지켜보시죠. 자, 어제 미증시는 혼조였습니다. 혼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튀어나오면서 다음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나스닥 S&P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래간만에 이제 달러가 조금 꺾였다가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할 때 103.940이었는데 104포인트로 다시 올랐었네요. 미 국채 수익률이 꺾였습니다. 3.691. 어제 3.78이었는데 691로 어느 정도 꺾였다. 그래서 아마 어제 국채 수익률이 빠지고 달러도 103포인트로 내려가면서 골드, 실버, 특히 골드 시장은 상승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317원, 어제보다 3원 떨어졌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아침에 27,739불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27,750불이네요. 예. 거의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 이제 이게 4시간 봉인데 어제와 별 차이가 없다. 이더리움 오늘 아침에 1903불, 어제 1897불이었는데 조금 더 올랐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은 28,000불대, 28,000불대에 저항선이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전에도 28,000불 뚫고 내려와서 28,000불을 못 뚫고 가는 요런 상황인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상한 합의안이 의회에 이제 아마 표결이 곧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에서 일부 강성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거의 통과가 예상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오늘쯤 통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5월 31일은 우리는 6월 1일이겠죠. 그러니까 내일 밤 9시 정도가 아마 표결 예상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날짜 기준으로 5월 31일 날 부채 상한 그 부분을 의회에 통과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6월 1일 날까지는 안 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그 엔비디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지금 AR을 기반으로 하는 그 그래픽 카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현재 그래픽 카드, 특히 데이터 센터, AI 기반으로 하는 지금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지면 데이터 센터에 지금 용량이 키워져야 된다는 것은 맞다.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엔비디아 시총이 반도체 기업 사상 1조 달러의 장중에 돌파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조 달러 기업이 미국에만 하더라도 6, 7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갔는데, 그럼 계속해서 물론 이제 내년에 반도체 부분까지 하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1조 달러 기업으로서의 어떤 계속 유지가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거품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AI를 기반으로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일종의 그 거품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이제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의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내용이고,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 아니다, 요런 어떤 내용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뭐 저는 AI 기반으로 한다면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뭐 많이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어떤 시장이 구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느냐, 요런 이제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골드 실버 쪽이고 이쪽은 이제 정시 주식 쪽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그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3월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0.4%가 상승했습니다. 두 달 동안 연속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경제TV에서, 그 유튜브 경제TV에서 유튜브로 이제 실황 현지의 그 방송을 취재를 해서 보여주는데, 미국에 있는 이 뉴욕의 월가나 뭐 그쪽 중심부 빌딩이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코로나 때부터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뱅크런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제 내용이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빌딩을 직접 가서 다 이제 취재하는 그 과정들을 봐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 동안 정말 뉴욕 이 핵심 거리에 거의 빌딩이 텅텅 비어 있어요. 1층의 상가 외에는 2층, 3층 뭐 위에 거의 오피스 다 비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현재 엄청난 붕괴를 하고 있다, 이게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앨런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회장이죠. 앨런 머스크가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 중인데 그 다음은 집값이 될 것이다, 요렇게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을 봐보면 미국의 대도시 중심부는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주거지는 굉장히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뉴욕에 봐도 상업 중심지는 공동화가 텅텅 비게 되고, 오히려 주거지 쪽 집값은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어떤 원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값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 현재 뭐 일부 지역, 부산 같은 경우 해운대 지역은 다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전체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지금 전세 대금을 지불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했지만, 일부 지역에 또 아파트들은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시장의 어떤 여론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하나의 여론전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앨런 머스크 회장의 이야기가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집값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결과적으로 거주지가 활성화가 되는 것은 이제 지역의 재테크, 그 다음에 양극화, 이 두 가지 원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도시의 중심부는 공동화가 되고 주거지 쪽은 오히려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 이후에 미국도 이번에 팬데믹 때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되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빌린 돈을 못 갚게 되게 되면 집값이 또 그 미국 금융 사태 날 때처럼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한국도 지금 현재 뭐 제가 생각해도 연말 정도 가면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가 움직이게 되면 지금 현재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원물가지수, PC 물가지수가 지금 높게 나왔단 말이죠. 2달 동안 높게 나왔고,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PC는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뺀 나머지 이제 이 소비자 물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FOMC 회의에서 PC 물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다. 그전에는 PC 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금리 동결이 74%였는데 PC 물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 금리 동결이 74%에서 41% 내려앉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에서 봐보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고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금 제조업 업황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노동시장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지금 꺾여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쪽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지금 지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한 대로 상업용 부동산 이후에 그 다음에 집값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흐름이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국의 흐름을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한국 금리 정책,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하고 틀리게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좀 감안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동산을 지금 조금 상승한다고 좀 급하게 살 부분은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한국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크게 움직이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5월 31일이고 어제 어쨌든 다시 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골드는 상승했고 실버는 보합이지만 어쨌든 지금 미 달러가 어느 정도 인덱스가 꺾이고 국채 수익률도 지금 살짝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내일 이번 주를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제 이슈는 뭐 아마 내일 의회 통과를 하게 되면 또 한번 자산 시장은 조금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업보험 청구나 노동시장 체크 잘 해야 될 것 같고, 6월달 FOMC 회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 뭐 이런 부분들의 그 지표를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5월 31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은 지금 현재 거의 바닥을 다졌고 하락폭은 하락은 이제 멈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실버는 계속해서 바닥 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바닥 다지기 쪽으로 보여지고요.
골드가 먼저 선행적으로 조금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으로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꺾이면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 이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어떤 방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내용이 지금 FOMC 6월달 회의고, 그 전에 미국 소비자 물가 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저녁 9시 한 4, 50분쯤 되면 뭐 지금 부채 상환 협상이 미 의회를 통과한 내용으로 발표가 되지 않겠냐. 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뭔가 자산시장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3년 5월 31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중반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부채 상환 협상 의회 통과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